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응급실 병상 포화율이 치솟으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송정해수욕장 해양 레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오는 10월 2일 개막하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박보영과 안재홍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요즘 대학병원이나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프면 정말 큰일 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부산 지역 응급실 8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 신고 접수 1시간이 지나서야 50km 떨어진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해당 병원에 의료진이 부족해 수술을 할 수 없었고 다른 병원을 찾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북구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는데 이송할 병원을 찾아 헤매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 속에 부산에서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일 기준 부산 지역 2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병상 포화 지수는 73%가량, 특히 응급실 소아병상 포화 지수는 95%를 넘겨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병상 포화보다 더 큰 문제는 치료할 의료진 부족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 수는 올해 1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응급실의 의료진 부족입니다. 그와 덧붙여서 그러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면 배우 진료가 함께 이어져야 환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응급실 의료진도 부족한데 배우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실제로 건역 응급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공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부산 지역 119 출동 건수는 평소보다 6.5%가량이 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군의관을 파견하고 추석 연휴 비상의료 상황반 운영을 비롯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당직 병의원, 약국 운영을 확대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며 119로 전화하시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도 명절 기간 동안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만으로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응급실 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절기상 처서가 지나면 모기잎이 비뚤어진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옛말이 됐습니다. 한여름에는 이상고온으로 모기도 힘을 못 쓰다가 외려 가을이 돼서 더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모기의 활동 시기까지 바꿔놓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연모기를 우수관에 대고 작동시키자 연결된 관을 따라 새하얀 소독약인 연무가 뿜어져 나옵니다. 우수관로에 숨어있는 모기 퇴치 작업입니다. 분무기를 이용한 방역도 함께 진행됩니다. 단시간 효과가 있는 연무 방역과 달리 비만 오지 않으면 최대 4주간 살충작용을 합니다. 모기를 없애기 위해 부산 동구에서 운영 중인 모기 퇴치단의 활동입니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일 권역별 방역을 실시하면서 모기 콜센터에 접수된 곳을 방문해 모기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기 콜센터와 퇴치단 운영 기간을 지난해보다 석 달 늘렸습니다. 유충 서식지 제거 작업이라든가 방역 소독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방역 소독 외에도 유충약을 무료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모기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25도에서 27도 사이.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8월 내내 30도를 넘은 지역이 많았고 밤까지 포함한 전국 평균 기온은 27.9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에 모기도 지친 겁니다. 이상 고온으로 모기의 생애 주기도 최대 4주에서 2주로 줄어든 데다 비까지 적게 내려 물 웅덩이가 생기지 않아 알을 낳을 장소도 줄었습니다. 이런 기상 변화는 모기 발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산의 경우 이동규 고신대학교 교수팀이 지난해 도심과 산림 등에서 모기 채집을 한 결과 여름철인 8월에는 일일 평균 170여 마리가 잡혔는데 9월에는 220여 마리, 10월에는 270여 마리가 채집됐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7월보다 수치가 줄어들고요. 발생을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8월 달에 모기가 좀 줄어들었고요. 또 9월 달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줄어든 모기가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철에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아직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저녁에는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8월 말 해수욕장은 폐장 이후에도 송정해수욕장에서는 해양 레저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송정해수욕장에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송정해수욕장 하면 떠오르는 해양 스포츠가 서핑인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서핑 명소인 송정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으며 파도의 빈도가 잦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초보자부터 마니아까지 사계절 내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서핑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는 수많은 서핑숍이 초보자를 위한 일일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두 시간 강습을 받은 뒤에 바로 서핑을 할 수 있고 강습을 받지 않고도 슈트와 보드만 빌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 송정해수욕장에 시원한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해양 액티비티 명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나나 보트, 땅콩 보트, 패들보드, 카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물살을 가르는 바나나 보트, 파도 위를 통통 튀어다니는 땅콩 보트, 노를 저으며 여유있게 바다를 즐기는 카약, 일어서서 노를 젓는 패들보드까지 송정해수욕장을 방문하셔서 시원하고 스릴 넘치는 해양 레저 스포츠를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월 2일 개막하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박보영과 안재홍이 확정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장르를 불문하고 개성 있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소화하며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배우 박보영과 안재홍을 확정했습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부산시 산하 15개 공공기관이 하반기 신입사원 183명을 채용합니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부산시설공단 85명, 부산환경공단 29명, 영화의 전당 11명, 부산문화회관 10명 등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0일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19일 필기시험이 치러집니다. 부산시가 플라스틱 오염 이제 그만을 주제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환경부가 매년 9월 6일을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민과 유관기관, 환경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원순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부산시는 기념식에 앞서 시청 대강당 로비와 녹음광장에서 부대 행사로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부산시 일회용품 없는 날 서약과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서명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성군 고성읍 일원에 있는 송악동 고분군 14호분 정밀 발굴 조사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발굴 조사에 들어간 발굴단은 14호분이 남북 길이 47.5m, 동서 길이 53m, 높이 7.6m로 가야 권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무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가야 지역에서 나온 적이 없는 갑옷과 투구로 구성된 갑주와 대도, 철모 등 철기류와 다량의 토기가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와 고성군 등은 가야 권역 내 최대 고분군의 실체가 밝혀진 만큼 국가사적 지적구역 확대와 보건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지난 5일부터 110일간의 순항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훈련에는 훈련함인 한산도함과 군수지원함인 대청함, 79기 해군 사관생도 143명 등 장병 520여 명이 참가합니다. 순항훈련 전단은 미국 하와이를 시작으로 캐나다 빅토리아, 멕시코와 에콰도르, 뉴질랜드, 호주 등 8개 국가 10개 항을 찾아 사관생도 교육과 함께 다양한 군사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해군은 올해 한산도함이 대부분의 구간을 단독 항해로 훈련하면서 사관생도의 실습 지원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등 6.25 한국전쟁 참전국을 찾아 국립묘지 참배와 보훈시설 봉사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해군 순항훈련은 지난 1954년부터 해군 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이 매년 하는 훈련입니다. 사관 생도들은 지난 70년간 지구둘레 52바퀴에 달하는 약 210만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낚시산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낚시산업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낚시관광 방향성 제고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종합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2024년 추정 낚시 인구는 1,012만 명으로 2018년 대비 약 19% 증가했지만 저반 시설 부족과 수산자원 감소, 조업 어선과의 갈등 문제가 존재해 어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5일 오후 2시 18분쯤 부산 북구 덕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40대 남성 A씨가 구조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차량에 연기가 발생한 것을 본 시민들이 차량 내부에서 A씨를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소방과 경찰 등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창원시 이통장 한마음 문화의 날 행사가 6일 성산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홍남표 시장과 연합회 회원 등 1,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수여식과 축하 공연 등이 진행돼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체육대회 형식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로 변경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